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국제정치에 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얘기는 다 알고 계시는 키워드예요. 똘기님도 알고 계시는 키워드인데 뭔가요? 제가 딱 한 문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키워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뉴스 앵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의 28GHz 대역 5G 이동통신망 공동 구축을 허용하고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 수량을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른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오, 되게 언어 영역 문제 같아요. 아는 키워드는 하나 나왔죠. 5G. 5G. 네. 네, 오늘 5G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5G 핸드폰 쓰세요? 아니요, 저 사실 저도 안 써요. LTE 있습니다. 저도 LTE를 쓰는데 제가 이거 5G를 준비하면서 혹시 패널 중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똘기님이나 저 말고 뭐 안느님이나 앤서님 중에 5G를 쓰는 분이 계신가 해서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물어보셨어요? 물어본 거 아니고 이제 평소에 쓰던 핸드폰을 생각해봤는데 5G를 지원하지 않는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지금 굉장히 핫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음 장관 후보자께서 네.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나 옹호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네. 방금 얘기했던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해설해 주신다네. 네. 해설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기도 하고 5G가 시끌시끌해요. 네. 사실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 1, 2년 됐나요? 그쵸. 이제 2년 차인데 아직까지 왜 시끌시끌한지 잘 몰라요, 저 진짜. 그렇죠. 왜 아직까지 시끌시끌한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익선 뉴스브리핑은 여러분의 후원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우연희님, 이장관 부산 감독기원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G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5G라는 단어는 정확히 뭐죠?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나 너무 모른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괜찮아요. 5G는 5번째 제너레이션? 세대, 5세대 통신을 줄여놓은 거예요. 5G. 그래서 우리가 LTE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게 4G죠. 그렇죠. 예. 이상하지 않나요? 왜 4G는 LTE라고 부르고 5G는 왜 5G라고 부를까? 저 그 진짜 이상하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네, 5G의 이름은 뉴 레이디오입니다. 뉴 라디오? 네, NR이라고 하는데 뭐 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실 이게 LTE도 마케팅 용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 LTE는 롱텀 에볼루션이에요. 장기적인 진화. 네, 뭐 그런 거죠. 뭐 뉴 레이디오랑 비슷하죠. 뭐 큰 의미 없어요. 우리가 NR, 5G라고 안 부르고 NR이라고도 불렀을 수도 있겠죠. 만약 이게 마케팅 용어가 됐으면. 그리고 5G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나라는 어디다?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2019년 4월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죠. 이때 네. 한참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때 많이 나와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정부랑 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쿵짝쿵짝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발표를 했었죠. 4월 어느 날에. 자, 근데 아직까지도 5G 관련해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5G가 도입되기 전에 혹은 그 후로 떠들어대던 것만큼 혁신적이지 않다. 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네. 뭐 인터넷이 빠르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기대했던 바 중에 일부잖아요. 5G가 되면은 사실 세상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네. 엄청난 광고 아닌 광고가 했었고 뉴스도 엄청 나왔었는데, 5G가 들어온 지 2년이나 돼가는데, 2년이 됐죠 이미? 만 2년이 됐는데도 사실 뭐 바뀐 게 있나요?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들었던 거는 클라우드의 속도가 좀 빨라져서 마치 핸드폰의 용량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가 들 만큼 클라우드의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말씀인데 뭐 5G 나오면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된다.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네. VR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드론이 배달을 하고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뭐 스마트 팩토리가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았는데 아무것도 없죠. 왜 아무것도 없는지, 그리고 왜 아무것도 없는지와 이게 과기부의 저 검토 사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5G 관련해서 들었던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 흔히 이제 꿈의 5G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상용화된 5G가 아닙니다.
5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상용화된 거는 FR1이라 그래서 Frequency Range 1이라고 해서 6G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서 사용되는 5G 통신이에요. 네. 어려운 말이 많지만 결국 낮은 대역에서 낮은 저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통신들 이게 지금 상용화된 5G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높은 고주파 대역에서 통신되는 게 있겠죠. 네. 그걸 밀리미터파라고 하는데 MM 웨이브스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직진성이 높은 신호로 이루어진 5G 통신이에요. 아, 들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주파, 고주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주파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전파라는 건 특징이 있는데 전자기파의 특징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네. 그러니까 현재 상용화된 5G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전달 속도는 떨어지지만 파장이 길기 때문에 멀리 갑니다. 이거 와이파이에도 맞아요. 5GHz가 있고 그냥 있는 것처럼 맞아요. 2.4GHz가 있고. 그래서 이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달 속도는 빨라지지만 닿는 거리가 짧아져요. 그리고 닿는 거리가 짧아진다는 게 정말 직진거리뿐만 아니라 직진성이 강해진다고 하죠. 조금만 회절이 돼도 닿지가 않아요. 장애물을 못 돌아가는군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5G라는 건 저주파 대역 5G만 말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유능하게 얘기하면 Frequency Range 1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5G 개통했다더니 반쪽짜리 개통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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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반쪽짜리 개통한 겁니다. 나머지 반쪽은 언제 하나요? 자, 그게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이 한 줄의 문장이에요. 그래요? 네. 그 이상한 수식 같은 그 어려운 이야기가 결국 이런 얘기였군요. 네. 자, 우선은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5G, 꿈의 5G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고주파에서 뿜어져 나오는 밀리미터파 5G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달거리가 짧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꼭 5G가 아니더라도 전파라는 거는 고주파로 갈수록 전달거리가 짧은데 그래서 만약 이 고주파 대역의 5G를 전국에 깐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기지국이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겠죠. 네. 지금 LTE가 4G 통신인 LTE가 전국에 83만 개 정도의 기지국이 있대요. 네. 이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를 통신사에서 부담해서 어쨌든 지어낼 거 아니에요? KT든 SKT든 LGU+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근데 통신산업이라는 거는 정부 주도하에 약간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너네 통신 3사 모여봐. 너네가 2021년까지 5G 기지국 그중에서도 고주파 대역인 꿈의 5G라고 불리는 고주파 대역의 5G를 몇 개는 만들어 놔야 돼 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네. 예전에 걸었어요. 그게 얼마냐? 통신 3사가 2021년까지 15,000개씩 지어라.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긴 해요.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이만큼 지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15,000개씩 짓기는 너무 많으니 다 합쳐서 15,000개 짓자. 잠깐만. 제가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83만 개에서 확충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83만 개는 LTE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요. 난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아까 LTE를 얘기했던 거는 LTE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의 5G라고 불리는 고주파 대역의 5G보다 훨씬 더 멀리 가요. 네. 저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LTE도. 하지만 그 멀리 가는 LTE도 전국에 83만 개가 있는데 지금 꿈의 5G라고 불리우는 고주파 대역의 5G는 아직 기지국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 몇십만 개 단위로 지어도 모자랄 판에 100만 개가 넘어야 되겠죠? 정말로 전국에서 이걸 쓰려면. 근데 우선 그걸 차치하고 뭐 미래에 어떻게 되든 차치하고 우선 통신사랑 정부가 약속을 한 건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21년 안에 15,000개씩은 지어라 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장관 후보자가 그걸 조금 완화해 준 겁니다. 15,000개씩 짓기 너무 힘들지. 너네가 다 합쳐서 15,000개 짓자. 네. 그러니까 나눠서 짓자. 공동으로 구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과기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쪽 분야를 하는 부처잖아요.
이 고주파 대역의 5G망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네, 이거 지지부진하게 뭐 통신사 입장한테 다 부담해서 너네가 다 지어야 되는 거야. 뭐 15,000개씩 3개니까 45,000개 되나요? 뭐 45,000개 빨리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타협을 보려고 한 거죠. 지금 빨리 고주파 대역의 5G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동통신 3사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찡찡거리고 하니까 조금 완화해 주려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민감한 걸 건드린 거죠. 왜냐하면 통신 3사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5,000대씩 세계 통신사한테 지으자고 얘기도 했고 소비자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5G 핸드폰도 샀고 이미 샀는데 네, 저주파 대역만 쓰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쓰고 있다. 비싼 돈 내고 그러면은 예정대로 45,000대를 지어야지 왜 3사에게 합쳐서 15,000대를 짓게끔 허용해 주냐 이거죠. 근데 물론 이건 허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장관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나 시민단체나 국회에서 굉장히 좀 들고 일어나요. 말도 안 된다. 네. 통신사 봐주기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15,000개든 45,000개든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네. 2021년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15,000개든 45,000개든 대한민국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꿈의 5G 기지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기지국이 있는데도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실망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생길 텐데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5G 폰은 밀리미터파를 쓸 수 있는 칩이 없습니다. 칩의 문제예요? 하드웨어의 문제? 네.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죠?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혹시나 5G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닌데 나 분명히 5G 된다고 해서 이거 산 건데?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게 내가 언제 고주파라 그랬어.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저주파 대역이야. 네. 나 고주파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어.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께서 거기가 어딥니까? 그런 핸드폰 만드는 데가 어딥니까? 삼성도 없고요. 네. 심지어 아이폰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핸드폰도 없다고? 어떤 핸드폰에도 없어요. 네. 갤럭시와 아이폰이 어쨌든 이 밀리미터파 혹은 뭐 고주파 5G 혹은 28GHz 5G라고 하는 꿈의 5G를 쓸 수 있는 칩이 없어요. 실제로. 네. 미국판엔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고주파 기지국 상황이 어떻게 돼요? 거기도 거의 개차반인데 네. 거기는 이미 그 전파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 조금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5G는 저주파와 고주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주파는 2019년 4월 대한민국에서 상용화에 전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네. 그럼 고주파는 아직 하고 있는데 정말 지지부진하고 제가 찾은 걸로는 대한민국에 10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0개가 안 되니까 사실 그 거리가 짧은 걸 생각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래서 과기부에서 어쨌든 이동통신 3사에게 한 45,000대 정도 올해 안으로 지어라. 우리 짓기로 했잖아.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이동통신 3사에서 우리 힘들어. 45,000개 못 지어. 라고 해서 그래? 그럼 15,000개만 짓자. 세 개 회사가 열심히 약간 공동 구축해서 15,000개만 짓자. 그래서 15,000개 지어졌다고 쳐도 그걸 쓸 수 있는 디바이스는 없습니다. 개인 소비자한테는. 그러면 그 성능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저주파를 그 마케팅 화려하게 한 5G 폰이라고 믿고 산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터지겠는데요? 그래서 전 사실 5G를 아직도 쓸 생각이 없어요. 네, 저는 없고 이번에 아이폰 12가 새로 나왔을 때 아이폰 최초의 5G 막 이러면서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밀리미터파 칩이 들어있나? 라고 해서 봤는데 한국 버전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것도 별로 살 필요가 없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모르죠. 이제 내년에 15,000대든 45,000대든 고주파 대역의 5G가 좀 확대가 되면 기지국이 설치가 되면 그때 가서는 좀 사볼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아직 5G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사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이런 내용을 알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 방송이 나가면 파장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아니요. 저주파 마냥 파장이 널리 퍼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5G가 처음 상용화했을 때 이런 기사가 많았어요. 많았어요. 제가 못 봤을 뿐. 이게 무슨 5G 세계 최초냐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전 세계 어디도 다 비슷한 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의 전체 회차를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꿈의 5G라고 얘기하는 고주파 5G는 기지국 없고요. 네. 구축을 해야 되고요. 구축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다가 오늘의 요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범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우롱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래요? 네. 만약 5G 핸드폰을 샀었다면 더 배신감 들었겠다. 제가 샀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핸드폰을 분해하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다행히도 저는 그렇게까지 트렌드 세터가 아니라서 5G를 바로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미 사신 분들 얼마나 뭐 말씀하셨듯이 대리점에서 일일이 FR1이 뭐고 밀리미터파가 뭐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판매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혹시 약정에라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뇌피셜로 네. 상상을 해보는 건데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약간 이통 3사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래 너네 힘을 합쳐서 15,000개만 우선 하자라고 하면 사실 소비자 단체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45,000대도 사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약속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단체 중에서 조금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대하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네. 45,000개 정도가 구축됐을 때 그 5G 환경을 기대했던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더 더뎌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상을 바란다든지 네.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뭐 뭔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기지국 수가 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팔아제낀 갤럭시 뭐 S20, S21, 뭐 노트 뭐 아이폰 12도 그렇고요. 뭐 지금은 뭐 어디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 대부분 밀리미터 웨이브가 없기 때문에 5G 마케팅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었는데 그때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에 28GHz대역 5G 이동통신망 공동구축을 허용하고 자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28GHz대역 5G라는 게 고주파 5G예요. 네. 이거에 공동구축을 허용한다. 합쳐서 같이 만들어라. 이통 3사가 합쳐서 만들어라. 네. 15,000대를. 그 다음 문장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 수량을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른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한다. 라는 게 너네 15,000대씩 짓기로 하는 그 의무 구축 수량으로 공동 구축을 허용해 주겠다. 약간 기적의 수학 같은 건가? 그러니까 15,000 곱하기 3이 아니라 네. 그 15,000이 셋이서 나눠서 하는 걸로. 15,000 나누기 3은 15,000.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이제 똘기님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했던 이 한 문장에 이 5G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좀 그 문장이 들려요. 네. 그래서 5G는 지금 여러분이 쓰는 5G는 꿈의 5G가 아니고요. 기지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요. 만들어졌어도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아직 그 시대가 안 왔다고 하니까 또 다시 기대를 품게 되네요.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드론 배달 이런 거. 그게 제대로 온 세상은 또 얼마나 천지개벽일까. 그래서 이게 좀 정부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장관 교체를 앞두고 나온 얘기라서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절대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나 옹호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이 뜻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5G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IT 문맹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5G를 사용하고 있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상상이 가. 네, 오늘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